국제부단위 아로마협회에서 운영하는 아로마 전문 교육 강사 과정. 이번 시간에는요, 에센셜 오일의 정서적 심리적 효과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조금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센셜 오일 또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정서 또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뇌의 변형계 기관에 이 후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정서나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을 세분화시켜서 도움될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 방법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회기가 길어지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어떤 정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정서적인 상황은 세분화시켜서 심신안정, 불안감, 분노관리, 화병, 우울감, 우울증, 아니면 불면증, 집중력 저하, 이런 증상들은 좀 되게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는 주제잖아요. 관심이 많은 분야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수업이 진행될 때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어떻게요? 각각의 그 해당하는 상황들을, 왜 원인이 뭐고 또 그것에 따른 증상은 어떤 식이며,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고, 아로마 테라피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에센셜 오일에 시향을 하고, 또 그 시향한 오일들을 가지고 로론을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거나 그렇게 만들기 활동을 진행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호흡법을 배워보거나 아니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피부 도포 방법, 마사지 방법,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 수업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큰 맥락에서는 이 방법을 계속 루틴하게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수업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울거먹는 식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업을 진행을 할 때요, 되게 좀 다양한 방법들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는 강사의 역량이에요. 하지만 그 강사의 역량을 처음 발휘할 수 없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루틴화되어 있는 방법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와 있는 주제처럼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아로마 테라피라는 주제로 이 불안감, 불안정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한다고 하면요, 수업에 실제 사용했던 활동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나눠서 볼게요. 심신불안정이란이라고 하면서 이 심신불안정에 대한 정의를 한번 알아봤고요. 또 심신불안정에 일어났을 때 증상들, 신체 증상들,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인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도가 있는지 자가 체크하는 것도 한번 넣을 수가 있겠고요. 또 심신 안정에 도움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의 향을 맡고, 또 심신 안정 로론을 만들어 보는 방법과, 또 이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오일 가지고 셀프 마사지 하는 걸로 이 수업을 1시간 동안 채울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마음을 진정시켜 주는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 볼게요. 라벤더 오일은 항불안제, 항우울제 및 이완제, 즉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서 균형을 도와주는 가장 대표적인 오일입니다. 특히 이 정서적 심리적인 효과에 사용이 되는 모든 에센셜 오일의 첫 번째에는 라벤더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벤더는 어디서든 사용하기 가장 안전한 오일이자 활용도가 좋은 엄마의 오일, 어머니의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베르가못 같은 경우에는요, 항우울제, 또 뭔가 우울감이 깊거나 좀 그런 부분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을 개선시켜 줘요. 신경 안정 효과가 뛰어나고 수면을 유도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베르가못 오일도 이 불안정한 증상에 많이 도움을 줍니다. 샌다로드는 명상 오일이라고 불릴 만큼 편안하게 진정시켜 주고요. 클라리세이지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제거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 뭔가 나를 좀 더 집중시켜 주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로만 캐모마일은 가장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정서적인 안정을 도와주는 뿐만 아니라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고요. 식물의 의사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아지게 만드는 데 의사처럼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렌지 오일은 행복의 오일인 별명이 있는 만큼 가장 정서적인 부분에 사용하기 좋은 오일입니다. 프랑킨센스는 심신 안정 효과가 뛰어나고요. 산후 여성의 우울증 완화에도 이 프랑킨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노 관리도 마찬가지로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반적인 증상들도 알아보고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자, 그런 내용들 아까도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나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약간의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셔서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잘 전달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나쁜 감정을 씻어내고 좋은 감정을 채우는 방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위키하우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의 제목을 가진 블로그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렇게 자료를 활용하신다면 훨씬 내 수업을 좀 풍부하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어요. 분노를 줄이는 5가지 에센셜 오일의 첫 번째에도 라벤더 오일 나오고요. 일랑일랑, 로만 캐모마일, 다 꽃 오일이기 때문에 좀 분노를 감소시켜 주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미르나 오렌지 각각의 오일들도 분노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호흡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분노 관리를 위해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 2가지 흡입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노 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불안감, 또 뒤에서 다룰 우울감, 집중력 저하에도 이 방법은 다 동일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만 좀 다르게 해서 이 호흡법을 함께 하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뭔가 분노를 느낄 때 혹은 정서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그 상황에 손바닥 사이에 오일을 충분히 바릅니다. 문지른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롤온 상태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액보다는 롤온을 가지고 다니면서 손바닥에 충분히 문질러 주고 코와 입을 손으로 감싼 다음에 아주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합니다. 이때 눈을 감거나 아니면 머리까지 이렇게 겉옷 같은 걸로 덮어주게 돼서 온전히 내가 혼자 있는 그런 아늑한 상태가 된다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에센셜 오일이 주는 그 화학적인 반응과 또 심리 치료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또 전용 디퓨저를 사용을 하면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손쉽게 이런 감정을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방법도 소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수업의 활동지인데요. 요것도 한번 내용을 참고해 보시고 자 여기에서 하나 설명을 드려 볼게요. 포기브, 어댑티브, 세레니티, 클리어리파이, 엘리베이션, 이지예요. 노던 이스케이프, 시트러스 블루. 공통점이 있어요.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도테라의 대표적인 블렌딩 오일들입니다. 왜 블렌딩 오일을 사용하냐면요. 싱글 오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효능들은 분명히 도움을 주는 게 맞는데 에센셜 오일은 두세 개 함께 사용을 했을 때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 때 또 회기가 여러 개라고 하면 앞 시간에는 싱글 오일 향을 맡고 뒷 시간에는 블렌딩 오일 향을 맡아서 그 향의 각각의 느낌들을 이야기 나누는 것도 이 수업의 한 방향 중에 하나로 우리가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응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셀프 마사지하는 방법을 같이 넣었습니다. 우울감 대표적인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할 수 있는 정서와 심리에 관련되어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울감,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때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감정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용을 할 때 지금 잡념도 체크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해 보시면 이런 마음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지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요. 누구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센스가 있는 강사라면 조금 더 재밌게 조금 더 좋은 자료를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 강사라고 한다면 본인의 센스를 조금 키우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니면 좀 그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을 좀 계속 만드는 것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수업이 어디에 있다 이러면은 일부러 가서 배우기도 해요. 혹은 뭐 TV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면 따로 메모해 놓기도 하고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수업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응용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꼭 기억하세요.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로마 테라피에서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주제고요. 집중력 저하. 여기는 뭐 성인이 됐던 아이가 됐던 아니면 학생들이 됐던 다 활용할 수 있는 주제이죠. 그리고 집중력과 관련 연관돼서 뭐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수업 혹은 ADHD 아이들을 위한 수업 이렇게 상황별로도 또
나눠서 할 수가 있겠고 기타 등등에는 뭐 강박과 관련되어 있는 증상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혹은 뭐 다양한 그런 정서와 관련되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수업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집중력 저하에 도움이 되는 활동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역시 집중력 장애에 대한 정의를 알아봤고요. 또 장애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런 부분들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했고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향기도 맡아보고 스프레이도 만들고 또 방향법도 배우고 셀프 마사지도 하고 이 방법들 이제 공통점이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같은 방법을 계속해서 말을 바꾸거나 사용되는 오일을 바꿔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마냥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아로마 전문 교육 강사로서의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제로 만나도록 할게요.